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나츠입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종무님, 김정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굉장히 좀 신나게 시작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저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리텔님, 지니투님, 라인님, 너청산리님, 한명희님, 진진이님, 크리스탈제이님, 새콤달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해야겠죠.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과 좀 신나게 시작하려고 이렇게 트로트 찐, 물론 이제 찐찐찐이 전태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연관시켜서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47개월 딸 쌍둥이들이 트로트를 따라하면서부터 애기들이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답글을 좀 주셨어요. 그래도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찐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유진님, 17년 됐다님, 말금이님, 박윤서님, 대박바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말금이님, 종목, 좋은가요, 주선? 좋은 흐름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어제 조금 밀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이제 놓치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또 올려주시니까 개인 유튜브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웬만하면 개인 일정이라든지 방송이 없으면 퇴근길 주식으로 해서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컨텐츠 많이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양해 부탁드리겠고, 다만 출근길 주식 놓치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보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기분이 좋으냐, 제가 여러분들 어제는 3시가 좀 안 될 때까지 미증시를 봤습니다. 미증시를 전반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과연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상당히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분석을 했어요. 일단은 어제 미증시는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잠깐만 볼까요? 원래 차트를 잘 안 보려고 했는데 잠깐만 보고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 거의 다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뭐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제가 밀렸을 때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줘야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제 그러니까 말끔하게 나스닥 지수가 좀 올라와주는 모습들이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 어제는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블랙아웃님 감사합니다. 마견님 그렸어요? 네.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그 긍정적인 기운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겠죠. 맞습니까? 소리 질러. 네, 맞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어제 미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어제 이 시간에 이렇게 핀비지 맵을 보면서 너무 눈이 빨개요, 피 받아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완전히 축구장이죠. 어제 손흥민 선수의 그 미국 이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축구장에 대한 그 잔디밭이 오버랩되면서 어제 미증시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폭탄들이 좀 있긴 해요. 지뢰들이 있긴 한데,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원더리 팟캐스트 스튜디오 재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비즈니스 워즈가 OW를 이관한다는 이야기, 뭐 크리에이티브 컨텐츠가 뭐 새로운 부서로 통합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뭐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110명 정도가 감원을 할 거고, 일부 직원은 또 아마존 타부서로 이동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아마존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또 올해 들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3% 정도 하락했다라는 거고, 그 외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오라클, 엔비디아, 구글, 메타, 테슬라 너무나 좋았어요. 다니엘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김상리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그 규정상 BGM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미증시를 잠깐만 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만 보더라도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했지만 만약에 정말 미국 실물 경제가 진짜 안 좋은 거라고 한다면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뷰는요, 아직까지는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물론 큰 그림에서 미증시건 우리증시건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어떤 것들이 모멘텀 트리거가 돼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한 경계감은 솔직히 마음속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계감은 경계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증시는 저가 매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쇼크가 나오고 나서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증시를 보면서 정말 와, 진짜 미증시 미쳤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파죽지세라는 단어는 정말 여기에 써야 되는 게 맞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표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미 그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3대 지수 동반 급반등을 했죠. 물론 트럼프라는 그 변수라는 인물이 있죠.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참 문제인 게, 물론 반대로 얘기해서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스위스의 39%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하면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인도의 그 고관세를 예고하자마자 또 인도 루피아도 크게 밀렸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라는 인물의 이 관세 카드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크게 급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있느냐? 없어요. 이번 주는요, 굵직한 이벤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라는 변수의 기준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관세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어찌됐건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진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 실적이라든지 혹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희한하죠. 비농업 고용의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장은요, 낙관적인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더 강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호실적의 기대를 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장 마감에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강해졌고요.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올해 남은 금리 기간 이외가 적절한 분량의 금리 재조정으로 여겨진다 라면서 금리 인하를 이해보다 적게 할 수 있지만 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더 많은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뭐 별개기 아니거든요. 이외 안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어요. 포인트는 경제 데이터가 어쨌든 약해졌음에도 연준은 올해 2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연준에서는 2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스탠스를 내비춘 거예요. 내비쳤고, 근데 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데이터가 약해졌음에도 라는 것에 저는 좀 더 집중을 좀 하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찌됐건은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지만 시장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더 부각했고 받아들이고 기대를 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좀 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디노씨님, 좋은님 안 생길까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합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어쨌든 부정보다는 긍정, 반발 매수가 들어왔든 어쨌든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것, 이게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갈지는 아직은 정확히 명확히 나오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상승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이 변수라는 것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지금 트럼프가 인도에 관세 상향 경고를 했어요. 지금 이전에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러시아 이후부터 잠깐 들어가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한테 열흘 이내에 휴전해라 라는 압박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 공격으로 인해서 또 많은 또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인가가 역겹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8월 8일까지 휴전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 교육국에 대한 그 부가 관세를 이야기했고요. 8월 8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러시아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물론 관련이 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입을 했다. 디즈니 안녕하세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러시아산 석유 구입을 했다라는 거 자체를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다 라고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내용과 정책적인 부분들을 트루스 소셜에 공개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거 SNS 잘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도가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이 구매한 석유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재판매를 해서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서서 지난달 30일에 인도에 대해서 이런 같은 문제를 좀 지적하면서 상호관세 25%와 함께 별도로 벌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진짜 벌칙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인도에 25% 플러스 알파의 관세율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인도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니네 러시아산 석유 사지 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부분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야기를 왜 드려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지금 8월 8일 이미 날짜를 박아놓은 상태에서 부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일단은 어쨌든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가 있잖아요. 섹터가 있잖아요. 재건주. 어제도 재건주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물론 어제 재건주가 올라갔던 종목은 그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관련된 그 철회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동해서, 이 부분과 연동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재건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결국 이렇게 미국에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한다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전에 인도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훑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 사우스가 뭐냐면요.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이라든지 개도국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글로벌 사우스란 단어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관세 제재 압력에 대항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제 외무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러시아 우리 자기들한테는 뭐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브릭스 국가들과 같이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뭐 동맹들이 있다라고 해서 언급을 좀 했던 것뿐이고요. 브릭스 국가 중에는 이제 브라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러시아 입장은 그거예요. 미국의 이러한 제재 정책이 국가 집권을 침해하고 뭐 타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이 패권을 잃는 것을 피하고 뭐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뭐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글로벌 1위 국가 대빵 짱 이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뭐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또 이걸 부단히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어찌됐건 미국이 브릭스 회국인 브라질에 이제 50%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휴전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이제 고관세, 고율의 2차 관세를 가하겠다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거래하는 교역국들도 마찬가지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을 할애할 줄 몰랐는데, 지금 미국이 구축해온 결국에 미국이 중국이란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일련의 이런 러시아나 인도 같은 국가들도 같이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포위망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계 각국에 벌인 상호관세 위협에다가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 국가들 입장에서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대신 중국과 어떤 외교적, 경제적 협력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쵸? 바이든 정부에서는 외교 강화를 통한 어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힘을 썼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이런 강력한 제재를 가했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동맹과 우방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피하 식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뭐 적대국, 경쟁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맹국, 우방국을 통해서도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쵸? 미국에서 중국으로 마음을 흔들리고 있는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껴놓은 거예요. 어쩌면 미국의 이 고관세율이 아마 화살이 다시 자신한테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미국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우려했던 이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길게 시간 수감까지 할애하면서 이야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김듣자님, 열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산책 중에 들으십니다. 우리 휴가를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슈 팔란티오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죠. 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어제 막 3시까지 미증시를 봤는데 팔란티오도
맨 처음에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보여주고 강세를 보였는데 어느 딱 구간에서 막혀있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간들도 결국은 좀 올라가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팔란티어가요. 정규장에서도 4% 급등을 했고 시간에서도 제가 애초에 봤을 때는 5%까지 올라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쵸? 뭐 오픈도어란 기업들도 좋은 강세를 보였었고 팔란티어는 워낙에 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 다만 이제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은 9억 4천만 달러 전망을 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팔란티어의 실적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밸류냐 고평가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에 따라서 팔란티어 주가가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팔란티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은 아니지만 그쵸? 팔란티어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6센트, 시장 예상치는 13센트였고요.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했을 때 48%나 급증하는 모습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제가 빠뜨렸습니다. 144%예요. 144%.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증권가 월가에서도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연간 매출이 41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새벽이죠. 맞습니다.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까봐 그랬는데 제 발언이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 오늘 새벽입니다. 미증시. 연간 매출 41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시장 예상치도 39억 달러였어요. 예상치마저도 시장에 대한 그 부분들도 상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란티어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팔란티어가 이제 미국 육군과 약 100억 달러, 그러니까 1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팔란티어 강세론자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쨌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국방부 소프트웨어 거래 중 하나라고 평가를 했고 투자자들한테 보낸 어떤 서한 메모에서 이 거래가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AI 이니셔티브가 좀 강력하게 유지되는 그런 수혜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IBM 시가총액도 3,791억, 3,800억 달러 가까이 가고 있는데 IBM, 시스코 제쳤다. 미국 기업 중에서 20위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팩트셋에 따르면 팔란티어 PER이요 276배예요. S&P 500 기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177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2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했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은요.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지만 AI 특수를 감안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또 수치는 아니다 라는 게 좀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또 깔려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기업들 실적과 관세에 제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 AMD, 아이온큐, 사운드하운드 등등 여러 가지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제 방송에서도 이거 그대로 좀 해드렸는데 이거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비트 부자님 죄송해요. 제가 어제 새벽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3시까지 넘게까지 미증시를 좀 봤다라고 말씀드렸는 건데 우리 미소님께서 또 크라고 미소를 저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테슬라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좀 전에 AI 소프트웨어 쪽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또 우리 2차 전지 자율주행 영향을 줄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사회가 이제 일론 머스크 CEO한테 약 290억 달러, 40조 2천억 상당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여러분들 장전, 그리고 장중, 그리고 장 마감 후에도 강세의 흐름들을 좀 지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테슬라도 주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흐름들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일단 보면 개장 전에 테슬라 주가가 3% 급등을 했고, 그쵸? 뭐 장후 장마감 좋았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40조 원 규모의 보상 승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2018년 보상 패키지 거부에 따른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로 2018년에 승인됐던 약 500억 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가 거부됨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새로운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상 패키지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주식 9,600만 주를 받는 거다. 부여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90억 5천만 달러.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CEO가 테슬라 임원으로 재직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7년 8월 3일까지 그 조건이 기속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상 패키지로 받는 주식을 합산하게 되면 머스크가 보유한 주식 수는 5억 6,794만 주. 그러니까 1,533억 7천만 달러예요. 211조입니다. 211조. 대단하죠. 그러니까 테슬라 전체 유통 주식 수 가운데 한 17.58% 된다라고 보이고, 머스크 CEO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경영권에 대한 경영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건 보상 패키지 승인을 했다라는 게 주요 관건이고, 만약에 2018년에 보상안 관련해가지고 법원이 이제 복원하라고 판단하게 되면 이번 보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몰수 또는 상쇄되고 지급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사회에서 트럼프의 어떤 그 경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이 됐다라는 부분들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테슬라라는 기업은 개인적으로 이 머스크에 대한 행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라는 어떤 그 인물에 대한 어떤 행보라든지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실적 치선 지도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좀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증시 부양책, 우리 경기 정책 방향성을 주목해야 된다. 세 번째 MSCI.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MSCI는 뭐 차치하고 실적 시즌도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건 정책 방향성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하나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연 2조 5천억을 거두려다가 하루 만에 116조가 증발을 해버렸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정책이다. 어떤 정치적인 행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들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발언을 좀 자제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인으로서 생각하는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 왜냐면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배제를 하고 헤드라인 기사를 팩트로 기사를 기반으로 한번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디즈님 테슬라 정 떨어진 종목이에요. 오락가락. 맞아요. 오락가락인데 이 오락가락이라는 단어는 지금 세제 개편안 방향에 쓰는 게 좀 더 맞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발의한 이 주식시장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말 금요일을 기점으로 2조 5천억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액션들을 펼쳤고 그 결과 하루 만에 시가총액 116조가 증발을 해버렸다. 그쵸? 그리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어떤 스탠스 액션을 나와주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소가를 잃었든 안 잃었든 외양간을 고치는 건 좋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금 왜 이게 문제냐면 결국 이게 연말에는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 개편안 수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 세수 확보로 인해서 증권거세 올렸죠. 그리고 대주주 요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국내 주식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이제 개미 출신으로 이야기하면서 저평가 해소를 국정주요 과제로 내건 상황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청래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좀 최대한 입장 표명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미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긍정적인 흐름, 긍정적인 분위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그죠?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성투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